네, 이어지는 순서 오늘장 포착주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강선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매니저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네. 자, 오늘 수요일 시장 3거래일째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뭐 장 초반보다는 약간 이제 지수가 상승 탄력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오늘 시장에 포문을 열어줬고요.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따라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번 월요일 날도 사실 못 먹어도 고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드렸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크게 사실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큰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냥 뭐 계속 올라가는 장세를 좀 여러분들이 보실 거다.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정강후약장 오후장에 밀렸어요. 오후장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죠. 오히려 그때 베팅하면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다. 오늘 적중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또 급등이 나오면서 같이 좀 상승 탄력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점심시간 이후부터 좀 이제 시장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됐는데 어쨌든 뭐 좀 일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강 후약 장세는 아마 며칠 동안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강 후약 장세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베리시한 관점이 아니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지수의 고점을 좀 더 갱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숨 고르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오전에 강한 종목들이 많죠. 뭐 바이오 제약으로 대부분 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내가 뭔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수익을 좀 챙겨놨다가 오후에 좀 들어서는 좀 확실하게 좀 현금을 좀 챙겨놓고 차라리 내일이라든지 오후 막판에 다시 한번 베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내가 가진 종목이 갑자기 슈팅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조금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지수가 좀 더 빠진다면은 그때 다시 재공략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 관련돼서 조금 한 말씀 드리면 대부분 이제 뭐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종목 상담 방송도 많이 하는데 사실 기억이 나는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그때 당시에 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바이오가 대부분 기본 마이너스 한 20, 30%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 섹터를 투자하는 건요, 사실은 꿈과 희망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으로 한우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 보여줬어요. 굉장히 기대했었던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한가를 간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약세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투자를 하시려면은 바이오 섹터는요, 여러분들이 비중 100% 중에서 5에서 10% 정도만 담으셔야지 이것을 뭐 30, 40% 이상 넓히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갑작스럽게 임상 중단이라든지 임상 과정에서 뭔가 조금 특이한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바이오 섹터는 조금 포트 비중을 5에서 10% 정도는 좀 줄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뭐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기아차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분명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것 때문에 현대차도 올라가고 기아차도 레벨업이 충분히 되는데 조금은 지금은 단기적 고점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적정 주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기차라든지 기아차를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여기서 쫓아갔다가는 아마 1, 2주 정도는 여러분이 고생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이 슈팅 나올 때는 챙기시는 구간이지 슈팅 나올 때 쫓아가서 매수를 하면은 오히려 하락이 나올 때는 뭔가 조금 내가 더 좋은 단가에 살 수 있는데 그런 매력적인 단가에 내가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며칠 고생할 수 있어서 저는 조금은 현기차 지금 올라가는 거, 기아차죠. 기아차 단기적인 것 좀 유의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익을 챙길 건 챙기고요. 또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과감하게 또 베팅할 타이밍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 포착주 중에는 수익을 챙길 종목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일 종목 먼저 좀 리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제지 관련주,
내구 소비재 쪽이죠. 무림 SP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어요. 소개하고 나서 장중에 12%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무림 SP를 어제 한 4, 5% 정도 상승이 나올 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이 장중 고가가 18%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도 뭐 수익 구간이고요, 충분히. 4,000원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중국에서 이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이 시행법에 대한 수혜에 기대되고 이 회사가 서일이라는 기업과 또 이 종이 빨대 관련된 특허 관련된 부분들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 충분히 기대되고 재질 쪽이 내구 소비재,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쪽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PBR도 0.44.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내가 들어갔다가 만약에 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는 PBR에 대한 적정 주가 가치 대비해서 다운그레이드가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PBR이 0.44. 아직도 싼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무림 SP는 제가 목표가를 4,500원 정도까지를 아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무림 SP 단기적인 수익 실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이죠. 이제 29일 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농우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 보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리뷰를 좀 도와드리는데 제가 매수한 거 가격 대비해서 지금 손실 중입니다. 한 3, 4% 정도 손실인데 지금 보시면 사실은 그 금요일 날 시장이 갑작스럽게 코스닥이 다 마이너스 3% 내외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때 당시에 8% 정도 하락이 나왔고 지금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21선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또 뉴스 플로우가 나왔을 때 한 방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한 방을 좀 더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전에 고점 연역이 1월 18일 날이 15,350원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충분히 다시 한번 레벨업 가능하고 아직 PBR이 0.9 여기에서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정도는 상회해야지만 이 회사의 주가 레벨이 이제 적정 주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농우바이오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 권유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슈팅을 기다려 보겠고요. 그러면 오늘 수요일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을 좀 찾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조금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 조금 미리 앞서서 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대부분 이제 자동차 카시트 만드는 두오이엄 회사도 지금 오늘 10% 넘게 급등 나오고 있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뭔가 부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IT 관련주를 좀 들고 나왔고요. 종목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매수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700원에서 실시간으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IT센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124500이라는 종목이고요. IT센, 컴퓨터 서비스 IT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또 포인트 한번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 IT센 그룹 자체가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신사업을 또 추진하고 그리고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문일도 전진 배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시스템 관련 주다,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자회사 중에서 계열사 중 자회사 중에서 홈택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카카오뱅크와 계속해서 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카카오뱅크 최근에 인터뷰에 따르면 대표이사 인터뷰에 따르면 3월 달에 주총 때 IPO를 확정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카카오뱅크 관련돼서는 7월 정도 빠르면 7월 정도에는 아마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3월 달에 이 주총 때 이 카카오뱅크 관련돼서 상장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주가 레벨업이 어느 정도 같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바로 최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룹 내에서 뭐 이 회사가 이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룹 내에서 한국금거래소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실물금이라든지 은을 거래하고 있는 이 금거래소의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금거래소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실물인 금과 은이 지금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뭐 금, 은 가격이 최근에 주춤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레벨업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뭔가 뭐 부잣집이라든지 뭐 부자인 분들이 대부분 좀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금과 은을 실물자산을 매입하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과 이런 또 거래 관련된 부분에서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매출이 지금 좀 굉장히 독보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마도 이에 대한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한국금거래소 관련된 이 마진 대비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당연히 IT생도 같이 연결 재무가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이유로 최근에 외국계들이 일주일 사이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연일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사실은 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 상승 레벨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꿈틀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IT센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T센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로도 관련주로 엮이고 있네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자, 일단 이 종목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의 차트, 한 2년 정도의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주가 레벨업이, 물론 이때는 코스피가 다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그에 대비해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못 갔다. 이런 거는 저평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횡보했습니다. 근데 이날이죠. 1월 18일 월요일 날 최대 거래량이 동반되고 지금 좋은 눌림목 이후에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를요, 조금은 제가 길게 좀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6,5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했고요. 손절가는 5,100원 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은 이번 주 내로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는 한번 그 한방이 좀 나올 수 있는, 장대 한방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손절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IT센 종목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센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100원으로 정리할게요.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인가요, 매니저님? 네, 오늘 오후 4시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신건섭의 오늘의 포착주에서 여러분들 뭐 손실난 종목도 있고 수익난 종목도 물론 많습니다. 그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도 리뷰를 다시 한번 공개 방송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시장이 지금 조금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안정적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아마도 설 연휴 전후로는 조금 변동성이 갑자기 또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4시 MBN금 사이트에서 신광섭 매니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